네, 안녕하세요. 저는 3일 PwC 거버넌스 센터의 장원균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 12월 31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감사 유예 방안을 기반으로 주기적 지정감사 유예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방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금융위 자료가 나와 있고 이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는 분들을 위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유예한다는 말은 결국 주기적 지정감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회계개혁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속적인 분식 회계로 말미암아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하락을 해서 회계 투명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회계제도의 개혁을 실시해야 될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니즈에 발맞춰서 회계개혁 상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 회계개혁 상법은 이 외감법 그리고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개혁 상법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시면은 일단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감독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부 감사 기구의 입장에서는 이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책임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릴 중점 주제인 외부 감사인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회계개혁 3법이 개정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이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하게 되었고 이 감사인 지정제 확대의 방안 중에 하나로서 주기적 지정제가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외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6년 동안은 회사에서 자유롭게 외부 감사인을 선임을 하시고 그 6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증선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보통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 감사인을 선임을 하게 되면은 연속되는 3개 회계연도 동안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선임 6년이라고 하는 것은 두 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주기적 지정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계감사와 관련된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기적 지정제의 경우에는 이 회계 신뢰도를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서 도입이 되었으나 모든 상장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제기의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예 규모를 보시면은 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를 해서 800점 이상이 되면은 이 유예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효과는 자유선임 기간이 기존의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신청 대상을 보시면은 일단 주기적 지정 대상인 상장사 중에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외감법 시행 2018년 이후에 주기적 지정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한 직권 지정 등을 통해서
최소한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의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으나 일단 두 가지의 결격 사유를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가지 분야의 평가 기준,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부 항목, 17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결격 사유, 5가지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절대평가 기준으로 800점 이상이면 유예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추진 방향 및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내에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한 것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1분기 중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들이 마련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어떤 평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고 각 기업별로 2025년 6월과 7월 중에 유예 신청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3분기 중에는 평가위원회 그리고 중선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2026년서부터 유예를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안에서 이 외관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런 외관법 개정안을 2025년 1분기 중에 마련하고 2분기 중에 개정 및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기업에서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으로 서 있고요. 2027년서부터 원점 재검토 준비를 착수하고 2028년에는 그 재검토 결과에 따른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2028년이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주기적 지정제 도입 후에 최초로 지정받은 연도가 2020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지정을 받은 기업이 이 2029년에 두 번째 지정을 받게 되거든요. 원사이클이 한번 돌아서 두 번째 지정을 받는 점을 고려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법 제도 개선,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서 2028년을 타겟 데이트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을 잠시 살펴보면요. 일단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가 2387개, 이 중에서 약 31%에 해당하는 749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재 규정을 보시면은요, 회사 규모별로 자산 총액 1천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는 상근 또는 비상근 상관없습니다. 또는 선택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2조 원에 미만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근감사, 비상근감사는 안 되시고요.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이 되고요. 2조 원 미만인 경우에도 기업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외관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에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등을 통해서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의 경우에만 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기한은 언제냐, 이 자르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2025년 말 기준으로 지정감사를 1년 이상 받게 되는 회사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평가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유예 신청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지 살펴보시면은 일단 평가 주체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러한 어떤 외부평가위원회를 도와서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이 되고 그다음에 ESG 기준원이 서포트를 하는 그런 평가 실무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ESG 기준은 한국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소회, 상장협, 코스닥협회가 추천하는 7인으로 구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 절차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결격 사유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평가 실무 기관에 가 마련한 평가 실무안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거쳐서 심의 확정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증선위에서 유예 대상을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예 결정이 되면은 유예 결정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단 한 번 현재 제도의 하에 의해서는 한 번 유예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3년 이후에는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유예를 받았는데 이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혹시라도 결격 사유 그리고 평가 당시에 충족된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유예를 취소하고 감사인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겠습니다. 유예 효과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강조드리면은 자유선임기간이 현재 기존의 6년에서 9년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결격 사유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확인서 그리고 증빙과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격 사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령 위반입니다. 과거 3년 내에 횡령 배임 또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사유로 횡령 배임 혐의를 공시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이 되겠고요. 또 회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청 제재 처분, 검찰 기소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령 위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청 이전에 무죄 또는 처분 취소 취지에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령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 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 신뢰성 결여와 관련된 결격 사유입니다. 신청 직전 최근 3개 사업년도 중에서 이 재무제표 여기는 별도와 연결이 포함되고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이 검토 또는 감사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 비적정이 발생되는 경우, 적정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이 회계 오류에 대한 노로 인한 제작성 또 비교 표시되는 정기 재무제표 수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제작성되는 경우가 또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겠고요. 또한 신청 시점에 이 감독원 감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회계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 봐서 유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그 재무제표 제작성으로 보여지는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제작성 그리고 제작성을 했지만 그 중요성 금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경미한 제작성인 경우에는 이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어떤 결격사 이후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평가 기준은 총 5가지가 있고요. 5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17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가지를 보시면은 5가지 플러스 가점과 감점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배점이 높게 되어 있는 항목은 감사 기능의 독립성으로 300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 지원 조직의 실효성을 250점 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 기구의 전문성에 대해서 200점, 그리고 감사인 선임 절차 투명성은 150점, 그리고 회계 투명성 재고에 대한 자체 노력 평가에 대해서 100점, 그리고 외부 표창의 기회는 50점을 플러스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오히려 감점 50점을 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가점과 감점을 제외하면은 1000점 만점인데 이 가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최대 1050점이 만점이 되겠고 이 중에서 이 800점 이상 취득을 하게 되면 절대평가로서 지정을 유예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 당시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배구조의 현재 수준을 평가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가 향후에 자체적으로 개선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요. 즉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관이나 내규 등, 즉 구속력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기본적인 사항들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이 평가 기준도 추후 평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장 배점이 가장 많이 배분된 감사기능 독립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기능 독립성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특히 이제 감사인 선임과 회계감사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출발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ESG 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분 기준을 보시면은요, 감사위원 중에서 과반수를 분리선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ESG 기준원의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에 따르면은 감사위원 전원을 사회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코스피 200 기준 이 감사위원이 몇 명이나 분리선출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1인인 경우에는 192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 8개사가 현재 해당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기준의 감사위원 중에서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이 된 기업의 비중은 97.1%로서 이 안에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은 상당히 달성하기가 쉬운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평가 항목 1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에 따라서 한 명을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100점을 부여하게 되겠고요. 2명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면 20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800점 이상이면은 이 유예가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인 200점을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현재는 분리선출을 되지 않더라도 정관 변경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200점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은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할 경우에는 50점을 부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법상으로는 3분의 2 이상을 사회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3분의 2는 넘는데 100%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80%만 이 사회이사로 구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중에 반인, 이 50점의 반인 25점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 항목은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50점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의 감사인 선임 기한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의무를 지킨다라고 하면은 50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게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2조 미만인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은 대상 사업연도 개시 이후 45일 이내, 보통 2월 14일 이내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조 미만 상장사의 경우에 50점을 받으시려면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외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하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분야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 전문성입니다. 200점이 지금 배점이 돼 있고요. 감사위원회 전문성도 독립성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회계 부정이라고 하는 회계 부정을 사전 적발하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평가 항목 4번은 감사 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2명 이상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50점 부여하게 한다는 의미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평가 항목 5번의 경우는 감사 기구에 회계 전문가를 1명 이상 둔 경우에는 추가로 50점을 부여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재무 전문가만 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회계 전문가는 없고 재무 전문가가 2명 있다. 라고 하면 평가 항목 4위에서 5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 전문가 1인과 회계 전문가 1인 이렇게 2명을 두는 경우에는 평가 항목 4위에서 50점 플러스 평가 항목 5에 의해서도 50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계 전문가를 보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이 회계 전문가인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 항목 6번이 되겠습니다.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한국 ESG 기준원과 미국 SEC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 분야 3번은 이 전담 지원 조직의 실효성 안에는 규모, 전문성, 독립성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25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감사위원들이 주로 대부분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전담 조직이 전문적,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담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감사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지원 역할을 주로 하면서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만약에 회사가 이런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신청할 때 첨부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특성 및 업무 분장 등을 고려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추후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에 따르면은 내부감사 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부감사 부서에 충분한 이 숫자가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이 내부감사부서 그다음에 전담 지원 조직의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권 또는 평가권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감사위원회 모범 규정의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담 지원 조직의 경우에는 다양한 규모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과연 실질적으로 전담 지원 조직이 구성이 돼서 이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지는 이 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나온 유예 방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 7번, 그러니까 전담 지원 조직의 실효성과 관련된 평가 항목 7번의 내용은 임직원 전체, 회사 기업의 전체 임직원 현재 인원 대비 전담 지원 조직의 비율에 따라서 상대 평가를 해서 최대 50점까지 부여를 하겠다. 상위 20%는 50점, 20에서 40%는 40점, 40에서 60%는 30점, 그 다음에 전담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다만 이 상대 평가를 원칙으로 사용하지만 신청 사항을 봐가면서 배점을 조정하거나 절대평가로 전환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감사연구원에서 피감 인원 대비 적정 감사 인원 비율로 제시하고 있는 비율은 0.8%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연구원의 제안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 8번은 지원조직 구성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서 최대 40점, 요것도 이제 상대평가로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을 보시면은요, 이 근무 연수를 계산할 때, 산정을 할 때, 회사 내 근무 연수는 그대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 업무 경력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타 회사의 이 근무 경력까지, 회계 업무 경력까지 포함을 해서 그 회계 업무 경력은 2배를 곱한 2를 곱한 이 근무 연수를 합쳐서
회사 내 근무 연수 플러스 타회사 포함 회계 업무 경력 곱하기 2로 계산을 한 것을 가지고서 상대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소 복잡한 내용이 되겠으나 여하튼 이 회계 업무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담 지원 조직 실효성에 말씀드리면 평가 항목 9번으로서 전담 지원 조직 내 이 회계 전문가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인당 20점 또는 10점을 부여하게 되겠는데요. 인당 20점을 부여하는 이 전문가는 이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거나 회계학 박사인 경우에 20점 부여를 하게 되고요. 회계학 석사 면서 상장사 금융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0점,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1차만 합격한 경우, 그리고 그 외에 난이도를 고려해서 평가위원회가 판단해서 회계 전문가 자격증으로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지원 조직 부서장이 임원급인 경우에 비등기임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원급인 경우에는 4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 항목 11번에 보시면은 감사위원회가 전담 조직 지원 조직의 부서장 또는 구성원에 대해서 평가 및 임명 동의권 또 협의권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최대 80점까지 부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재밌는 게 부서장 또는 구성원 한쪽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거나 평가 또는 임명 중 하나에 대해서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씩 적용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부서장에 대한 평가 동의권만 있으면 20점을 부여하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부서장에서 평가 동의권 플러스 임명 동의권도 있으면 40점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는 것이 흥미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분야 4번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150점이 배점되어 있는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 자유 선임 이 절차에 따르면은 외부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이 감사 품질 저하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선임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 품질 중심의 경쟁 촉진을 통한 이 회계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 투명성 관련된 평가 항목 12번은 일단 회사가 공모, 2주 이상 공고가 필요하고요. 공모를 통해서 외부 감사인을 선임을 하면서 이건 기본 전제가 되겠고요. 감사 보수 정보를 아래 1, 2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회사가 추정한 감사 투입 시간, 그리고 감사 보수, 뭐 이런 경우에는 레인지를 통해서 제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감사 투입 시간, 감사 보수를 감사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제시를 한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감사 투입 시간, 감사 보수를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 3년간의 예정 그리고 실제 감사 투입 시간, 감사 보수, 그리고 향후 감사 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감사위원회 보고를 거쳐 기재한 경우에는 60점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제 감사 투입 시간과 감사 보수를 제시를 하면서 회계 시스템 교체로 IT 감사 시간 증가가 예상이 된다, 또는 연결 내부회계 조기 도입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경우에는 60점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평가 항목 13번은 감사인 선임평가 시에 평가 기준상 가격지표 비중, 앞서서 이제 상장협 규정이 1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격지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비중 곱하기 2배만큼 감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점이기 때문에 최대 50점까지만 감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가격지표 비중을 30%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부분이 20%가 되겠죠. 2배를 초과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2배 곱하기 2배는 40점을 감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 항목 14번은요.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 보수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을 한 경우에는 이
이 감점을 하겠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정성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본 점수 50점을 일반적으로 부여하되 거기서부터 감점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유예 방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부는 5번은요, 이건 정성평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평가 항목 외에 법령상의 의무를 넘어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또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또는 회계 시스템 고도화 등 여러 가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 기업별 노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총점 100점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이 방침이 되겠고요. 이러한 어떤 정성평가를 제대로 잘 받기 위해서는 이 작년에 2024년에 발표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는 것도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평가 항목 15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량하기는 어렵지만 회사의 특성에 맞춰 추진한 다양한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감사위원회 임기를 보장한다든지 회사 관계자 참여 없이 감사위원회 또는 사회이사 간 안건심의 기회를 보장을 한다든지 또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예시로 되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회계 및 감사 관련 지배구조에 한정하면 이 대부분 이제 감사위원들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 감사위원을 선임한다든지 이 감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인 간 프라이빗 세션을 갖는다든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별 평가를 수행해서 재선임 등을 고려한다든지 또 회계 부정이 발생한 경우에 전문가의 활용 수준을 강화를 한다든지 또한 내부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추가한다면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 및 감사 관련된 지배구조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상 인정을 한다든지 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를 한다든지 사회이사 중에서 선임 사회이사를 임명한다든지 또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이사에 대해서도 개별평가를 수행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재선임을 고려하는 내용들을 포함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명시적으로 유예 방안에 의하면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개의 꼭지를 이행을 한다면은 이 제도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각 꼭지별로 30점씩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상장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더라도 분리선출 의무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감사위원을 한 명 이상 분리선출을 하게 되면은 30점을 추가로 가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검토 의무만 있고 외부 감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에는 30점을 추가로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연결 기준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아직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 6월에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연결 기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를 각각 5천억부터 2조 원 이상, 2조 원 사이의 회사의 경우에는 29년까지 5년 유예가 되는 상황이고요. 5천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25년에서 30년으로 유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가적인 어떤 명시적으로 30점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가점사항으로는 이 외부 표창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회사 및 소속 임직원이 회계 투명성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된 외부 포상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점수를 최대 50점까지 부여를 하겠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거래소 밸류업 우수 표창에 대해서 최근 3년 내 표창을 받은 경우에 이제 정부 기관장 표창 이상인 경우에는 50점, 그 외 표창인 경우에는 30점이 되겠습니다. 요거 아직 이제 거래소 밸류업 우수 표창은 아직 어떤 기업인지 선정된 바가 없고요. 2024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2025년 5월에 우수기업 표창이 수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런 어떤 상기 위에서 쭉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런 표창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계 감사 관련된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 분식 등 우려가 큰 경우에는 이 가점 적용해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좀 있어서 감리 착수의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건 금감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고요. 지배구조, ESG 기준으로 보통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배구조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가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가점뿐만 아니라 최대 50점의 감점 사항도 있습니다. 평가 항목 17번에 따르면은 사회적 물의를, 특히 이제 회계 투명성,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0점, 최대 50점까지 감점이 되겠는데, 이제 앞서 그 횡령 배임이 발생을 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래소 공시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은 최초 두 가지 결격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 시에는 감점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 방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가 적용 사례도 우리 금융위원회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고요. 한번 난이도 평가를 직접 한번 각자 해보시면은 어떤 것들은 굉장히 쉽게 충족이 가능해 보이지만 또 다른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어떨런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한번 해보시면은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기적 지정감사 유예 방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우려를 살펴보면, 첫째, 감사인 지정 유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감사 유예기간 중에 분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측에서 지적하듯이 아직까지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계 투명성이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분명히 타당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유예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형식보다는 보다 실질에 중점을 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은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일정에 너무 쫓겨서 평가 기준의 합리성과 구체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기업,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면 더욱 좋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방안은 회계 및 감사 관련 지배구조에 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는 사실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 및 감사 관련 지배구조에 한정하는 것은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하며, 기업의 노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 부분에서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충분히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평가위원회 및 평가 실무 지원 기관이 구성이 되고 구체적인 평가 실무안이 도출되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